육성이엔진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양교육의 자료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제 그 소방 대상물의 등급이랑 소방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소방 대상물의 등급은 이제 특급 대상물 그리고 1급, 2급, 3급 대상물이 있는데요. 특급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그리고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인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서 이제 아파트가 제외됩니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특급 대상물에 해당되고요. 1급 대상물에는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인 아파트,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에 제외되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대상물에서도 아파트가 제외됩니다. 가연성 가스를 3톤 이상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2급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환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거고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3톤 미만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아파트를 뜻하는 겁니다. 지하구, 옥조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3급 대상물에는 이제 전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대상물이랑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소방교육 영상에는 크게 이제 소화, 홍보, 피난, 응급처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소방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다가 이 영상으로 교육을 이제 여러분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했습니다. 영상 시간은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화는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사용 요령을 교육해야 하고, 통보는 화재 시 상황 전파 및 비상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난은 화재 시 피난 요령, 행동 요령, 왕관기 사용 요령 등의 내용을 교육해야 하며,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먼저 소화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적인 소화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근무하는 직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119에 신고한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불은 작은 불씨가 화재로 변하는데, 목조 건물은 5에서 10분이면 완전히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화기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분말 소화기가 있으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말 소화기 속에는 밀가루와 같은 미세한 분말인 제일인산 암모늄이라는 소화약제가 들어있어 화재가 난 곳에 방출하면 질식 또는 냉각 효과가 있어 쉽게 불이 꺼집니다. 자, 그러면 실제 소화기 사용 방법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소화기를 옮길 때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소화기 밑바닥을 받쳐줍니다. 그 다음 바람을 등지고 확정 부근으로 접근하여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이 확정을 향하게 한 뒤 손잡이를 강하게 눌러 골고루 감싸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습을 마친 후에는 모의 시험대에 잔류하고 있는 약재나 유류, 물을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그럼 소화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한륜 소화기 모두 소화제로 쓰이는 약재의 성분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는 우선 보기 쉬운 곳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두고 습기나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용기의 부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분말 소화기는 가압식의 경우 가압가스가 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고 추갑식은 압력 게이지를 살펴보고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옥내 소화전 사용 방법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불이 난 곳을 확인했다면 옥내 소화전으로 달려가 상부 외면에 부착된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눌러 건물 내 거주자에게 알려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소화전함을 열어 한 사람이 결합된 호스와 관창을 화재 지점 가까이 전개해 나갑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화전함 내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개방시켜야 합니다. 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물이 나오며 이때 펌프 작동 표시 등이 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수자는 노즐과 호스를 견고하게 붙잡고 화점을 향해 방수하면 끝! 소화전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합니다. 호스는 음지에 말려 다시 사용하기 쉽도록 잘 개어 놓아야 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옥내 소화전을 점검할 때에는 표시등이 항상 빨간색으로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함 내의 관창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소각 호스가 사용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지도 수시로 확인합니다. 옥내 소화전 점검 방법으로 성능시험은 방수압력 측정기를 활용해 방수압력 측정, 최저 운전시험, 전격부하 운전시험, 최대 운전시험 등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관계자 및 전문가 외에는 성능시험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통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화재 경보, 상황 전파,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물의 화재인지는 최초 발견자가 경보장치를 작동하거나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의해 자동으로 수신반으로 화재 신호가 접수됩니다. 화재가 인지 접수 후에는 침착하게 현재 위치, 화재 진행 상황 및 피해 현황을 소방기관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담당 대원은 비상방송 설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 사실을 전파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 개시를 명령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의 화재 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 준비를 지시합니다.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연락체계를 활용해 대원을 소집하여 대피 유도 및 화재 초기 진화를 합니다. 피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일반적 피난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해 옥외로 대피합니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유도 등 유도 표지를 따라 대피합니다. 연기 발생 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출입문을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굽니다. 피난 시 왕관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왕관기 사용 방법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빌딩이나 학교, 아파트 등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 사용법입니다. 먼저 지지대를 벽면에 부착한 후 완강기의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입니다. 그 다음 창밖으로 줄을 놓고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겁니다. 이때 고정링을 조절해 벨트를 가슴에 확실히 조입니다. 그리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한 후 두 손으로 속도 조절기 바로 밑에 로프 2개를 잡습니다. 발부터 창밖으로 내밀고 두 손은 건물 외벽을 향해 뻗치고 두 발을 뻗어 내려갑니다. 피난을 통해 화재 현장을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피난에 실패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내부 물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린 뒤 구조를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처치 중 중요한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순으로 실시하는데요. 먼저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호흡을 확인한 후 가슴 압박을 30회 시행,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합니다. 그런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반복합니다. 응급처치 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상체를 노출시킨 후 패드를 부착합니다. 커넥터를 연결하면 기계가 심장의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이때 환자의 몸에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고 심장 충격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이번 주 새로 시작했는데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